자, 우리가 이제 문장의 구성,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복습시킬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맞다. 오늘 내가 저기 링크 달아주기로 했죠? 오늘 가서 꼭 수업 들으셔야 돼요. 다음 저기까지. 근데 너 금요일 날 놀 거잖아. 토요일도 놀 거잖아. 일요일도 놀 거야? 하루는 할 거지? 그때 꼭 들어, 알았지? 음. 자, 문장은 단어구,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하나씩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문장은 단어, 구,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와 절이라고 하는 거는 두 단어 이상이 모여 하나의 기능을 하는, 그리고 구와 절을 나누는 기준은 주어 동사의 유무.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없으면 구가 됩니다. 이때 단어, 구, 절이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을 품사로 환산을 해보면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네 가지가 나와요. 아저씨 집중하셔야죠. 갑자기 손을 그러시면 어떡해요. 네. 자, 그랬을 때 문장 안에서의 명사의 기능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명사, 준동사의 보어, 준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동격하고 수식. 그래서 동격하고 수식을 제외한 6개의 기능은 명사의 문장에서의 필수 기능으로서 남거나 부족하면 문법적 오류가 발생.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명사 개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명사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대명사로 넘어오면서 대명사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었다? 네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제기 대명사,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야? 부정 대명사.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뭐를 할 거냐면 여기다 필기 다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2 몇이죠? 2요 전에가 2-3이었나요? 2-4 2-4는 뭐라고요? 부정대명사. 선생님 오늘 꼭 일찍 가서 자야지. 씨. 마인크래프트 하느라고. 오늘 마인크래프트 안 해봤다 그랬나요? 그 여자 아이들도 많이 하는데 건축 예쁘게 동물 토끼 기르고 소 기르고 또 마크 안 했다 그랬나? 근데 열심히 안 했죠. 마크가 인생이야 진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 나중에 내가 말하는 거 공감하게 될 거야. 보세요. 자,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이제 부정이 뭐를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부정. 자, 부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정은 뭐야? 긍정 부정할 때 부정이다. 근데 여기서 부정은요.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줄래? 맞아. 거기 맞아. 여기서 부정 혹시 뭔지 알아요, 오늘? 여기서 부정은 아닐 부, 정할 정,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음. 정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영어로 랜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랜덤. 그죠? 랜덤. 그러니까 그리고 대명사는 뭐였어?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건 뭐 하는 애예요? 랜덤으로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랜덤하게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연우야, 하나 줘봐. 하나 줘봐. 자, 지금 연우가 하나 줘봐 그러니까 표정이 어땠어요? 이 새끼 뭐라는 거야?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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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요. 자, 그럼 봐봐. 어떻게 하면 이게 되냐면 준호야. 필통에 펜 몇 개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하나만 줘보세요.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야, 무슨 얘기냐면 랜덤이라고 하는 거, 랜덤으로 이제 명사로 랜덤하게 명사를 대신 한다라고 하는 부정대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한데
부정대명사를 쓰기 위해서는 명사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필통 안에 있는 펜이라고 하는 범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범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문 안에서 부정대명사 쓸 때 어떻게 하냐면 There are many animals in the world.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또는 I have two hands. 저는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명사에서 랜덤하게 대신할지를 지정을 미리 해놓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부정대명사의 종류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 종류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여기다 쓰지 말아야겠다. 아니 이걸 왜 내가 누락시켰는데 이해가 안 가네. 원래 이거 되게 그림 그려가면서 막 돼 있었는데. 자, 부정대명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단수로 부정대명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복수로 부정대명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수로 부정대명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one 뭐죠? another, the other. 그다음에 복수는요? 복수는 some, other, the, other, 이렇게. 그리고 번외적으로 복수긴 한데 원즈라고 하는 애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원즈라는 애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일단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명사, 범주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명사 범주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언급을 하겠죠. 어떤 명사 범주인지. 그죠? There are many animals in the world 해놓고 lion, giraffe, tiger, dolphin, 이렇게. 그죠? 범위를 정해놓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서 하나씩 랜덤하게 끄집어내는 거야. 뭐처럼? 로또 추첨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대신하는 거. 첫 번째로 끌려 나올 때 뭘 써야 돼요? 원을 씁니다. 원. 첫 번째로 끌려 나올 때.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끌려 나올 때 뭐를 씁니까? 자, 다른이 영어로 뭐야? 다른? other 쓴단 말이야, other. 자, 다른 것. 자, 근데 지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하나야, 복수야? 단수야, 복수야? 단수, 부정,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 우리 뭐 쓰죠? 부정관사, on을 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another를 써.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가 딱 남았어.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어. 연우야, 얘는 부정이 돼, 안 돼? 하나 있는데 랜덤이 말이 되냐? 뭐 예를 들어서 강의실에 준하만 있어. 내가 그냥 아무나 한 명 조져버린다. 준하 있는데. 그럼 아무나예요? 아니죠? 자, 아까 전에는 아무나니까 부정이니까 on을 썼단 말이야. 그럼 이번엔 부정이 아니니까 뭘로 써? 더를 쓰는 거야. 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the other. 오케이? 그래서 단수는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여기서 중요점은 뭐냐면요. 이 사용 순서가 중요해요. 사용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수인 경우는요. 복수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명사의 이제 범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막 있는 거야. 명사들이. 요 명사 집합 안에 이제 명사들이 막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복수를 이렇게 묶어. 첫 번째로 끄집어낼 때 뭘로 끄집어낸다? some으로 끄집어냅니다. some.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끄집어낼 때 어떻게 끄집어내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other를 똑같이 쓰는데 복수니까 뭐야?
others 쓰는 거야. others. 첫 번째로 할 때, 두 번째로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 뭐야? 똑같이 others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두 다 빠져나갔어. 모두 다 빠져나갔어. 모두 다 빠져나가 버렸어. 그 마지막 남은 덩어리. 마지막 남은 덩어리. 우리 얘는 뭘 써야? the others. 이렇게 씁니다. 요게 복수일 때, 복수일 때 부정대명사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복수일 때 부정대명사 활용하는 방법. 그럼 뭐가 하나 남았어요? 원즈가 하나 남았어요. 자, 원즈는 어떨 때 활용을 하냐면요. 자, 원즈는 어떨 때 활용을 하냐면 무조건 부정대명사는 뭐야? 범위가 있어요. 아유 씨. 명사 범위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아. 어? 연우야. 넌 티니핑 세대예요? 아니에요? 넌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없었어? 무슨 세대야, 너는? 꼬맹이 때 막 좋아하던 그런 막 시리즈물 이런 거 있잖아. 뭐 있었어요? 뽀로로? 니네 뽀로로 세대야? 아, 그래? 은찬이도 뽀로로 세대인데? 그게 좀 길구나. 뽀로로 세대가. 그거는요. 카봇. 카봇도? 그치. 그럼 니네 세대네. 카봇, 또봇. 그죠? 터닝 메커드는 너네보다 형들이지. 너네야? 터닝 메커드도? 어. 자, 예를 들어서 터닝 메커드로 해봅시다. 터닝 메커드가 있는데 터닝 메커드 종류 되게 많죠. 그죠? 터닝 메커드 뭐 말해봐. 아씨. 아씨, 너도 안 나야? 그럼 또 무슨? XYZ? XYZ 각각 하나야? 어. 걔네가 무슨 종류로 나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아, 그래요? 자, 원즈는 어떨 때 쓰냐면요. 이렇게 명사 범주 안에 범위가 나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티니핑 하면 티니핑을 하려네. 난 티니핑도 잘 몰라가지고. 티니핑도 뭐 무슨 핑 있잖아요. 그래서 니네 뭐 애들 보니까 뭐 연우핑 뭐 이런 하더만. 준하핑, 봉제핑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 성격에 해가지고 뭐 삐진핑 뭐 이러면서. 자, 어쨌든 원즈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들이 많아. 근데 동물들도 그 범위가 있죠. 조류, 포유류, 뭐 설치류, 그다음에 어류, 뭐 파충류, 또 뭐 있어? 양서류. 가봅시다. 뭐 있냐 또? 포유류 했냐? 뭐 별로 없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 한 범위 안에서 복수로 끄집어낼 때, 그때 원즈를 씁니다. 이 한 범위 안에서 같은 종류의 것들을 끄집어낼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되게 유용합니다. 독해할 때. 특히 학년 올라가면.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용이하게 사용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 범위를 나누는 요 기준은 뭐가 될까요? 요 기준은 보통 뭐로 사용되냐면 수식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 기준은 수식어로 표현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여기서요. 이 부정대명사가 뭐로도 쓰일 수 있냐면 부정대명사가 형용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one boy 그럼 뭐야? 한 명이 남자. 그러니까 소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남자야. 근데 한 명이고 랜덤하다라는 거죠. 그죠? Another boy, the other boy, some boys, other boys, the other boys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때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another이라고 하는 애가 형용사로 쓰이면요. 뒤에 단수 명사가 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단수라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other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여긴 조심해야 되는 게 other 즈 하지 않아요. other 즈 하지 않아. other 플러스 복수명사야. 그죠? 근데 자, 여기까지는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배운 적 있죠? 여기까지. 없어? 거의 보통 배워요, 여기까지는. 잘 안 배우는 것, 그리고 실제 시험에 어렵게 출제되는 거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요. 자, other를 썼는데 뒤에 단수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other 뒤에 단수명사가 올까요? 이거 맞추면 오늘 깜지 없다. 이거 맞추면 깜지 없다. 자, 언이 어디서 왔다고요? 관사에서 왔죠. 너는 안 배울 수도 있는데. 관사라고 하는 거 한정사 기억해? 한정사? 관사도 한정사의 하나거든요. 관사가. 너 기억 안 배웠죠? 이렇게 알려줄게. 보이 어색해 안 어색해? 보이 안 어색하지? 마이 보이 어색해 안 어색해? 마이 보이 어색해 안 어색해? 어색하죠. 그죠? 또는 this boy, this boy, that boy 다 이상하죠. 그게 어색한 이유는 어라고 하는 관사, this라고 하는 지시 형용사, 얘가 한정사라고 하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한정사가 뭔지 몰라도 돼. 어쨌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애들은 한 명사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을 쓰는 게 어색해요. 문법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봐봐. 아까 언이라고 하는 게 관사에서 왔다 그랬죠. 그죠? 여기 앞에 관사를 쓰지 못하게 하는 한정사 중에 하나가 오면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져요. 같이 못 쓰는 거예요. 그 한정사 하나만 쓰는 거야. 오케이? 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No other 단수명사. 대표적인 게 no, 이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No other 단수명사. 이거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비교급하고 비교급을 활용한 최상급의 표현인가? 그죠? 거기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no other 단수명사에서 중요한 거는 단수명사였다. 그리고 no였다.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뭐였다? on이었다. 자, 이거는요, 학원에서 진짜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내신에서 나와서 맞추시면 공차에 가셔서 초코 밀크티, 펄은 화이트 펄 외우세요. 설탕은 최소, 얼음도 최소 해서 한 잔 사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선생님이 얘기한 거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피겠어요. 농담이야. 되게 안 웃는다, 짱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암기하면서 네. 그래서 선생님 필기 시간 따로 주는 거야. 됐어요? 다 쓰셨으면 얘기를 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요 다음에는요, 이제 형용사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되게 좀, 형용사는 금방 끝나요. 자, 형용사는요, adjective라고 하고요. 줄여서 이제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는데요. 너네 그 품사 쓸 때 웬만하면 이걸로 하세요. 알겠죠? 뭐 형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자, 근데 형용사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명사를 수식한다. 그 다음에 보어 역할을 한다. 끝. 이 기능으로 모든 거가 설명이 되고요. 자,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명사의 앞 또는 명사의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굿보이의 보이굿이에요. 굿보이죠? 그죠?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근데 형용사가 구나 절, 연우야. 구나 절이 뭐라고요? 두 개의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한 기능을 하는 거야. 단어는 하나가 그냥 있는 거고. 그죠? 구나 절은 두 단어 이상인 경우. 그리고 특수한 경우인 경우에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뭐 알겠지만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우리 뭐라고 불러요? 후치 수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 자, for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barrel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 그럼 for barrel 이렇게 꾸며요. 앞에 형용사, 뒤에 명사. 자, 이번에는 ful이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of water이라고 하는 애가 붙어서 구가 됐어요. 그럼 뒤에서 꾸미는 거야. full of water. A bottle full of water. 오케이? 자,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that부터 for you까지가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절이고요. 그리고 이 절은 앞에 있는 바르를 꾸미는 거야. The bottle that I bought for you. 너를 위해 내가 사줬던 물병. 오케이? 그래서 구나 절이 오면 형용사가 구나 절의 형태가 되는 경우에는 후치 수식을 합니다. 또는 단어로 되어 있음에도 후치 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명사의 형태가 어쩌고 띵, 어쩌고 원, 어쩌고 where인 경우. 자, 어쩌고 띵, 어쩌고 원 이거 뭐야? Nothing,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 one, anyone, everyone. Nowhere, anywhere, everywhere. 이런 애들인 경우에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한다. There's nothing important. 이거 to discuss 괜히 붙였어. 얘가 붙는 바람에 구가 돼버렸죠? 얘가 없어도 후치 수식이에요. 뭐 때문에? 얘가 띵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어 역할을 하는 거. 보어라고 하는 건 주어나 목적어의 보어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어, 언니, 보어의 정의가 뭐였죠? 주어랑 목적어 같은 게 아니라 보충 설명. 보충 설명. 그리고 그 보충 설명의 종류가 동일, 상태, 행위. 오케이? 동일 상태 행위. 예. 그럴 때 이 상태인 경우에 형용사가 보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GMG12가 나오는데 수식은 보조 기능, 보어는 필수 기능. 이거 왜 썼을까? 수식은 보조 기능.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 이건 보조야. 근데 보어 역할을 한다? 이건 필수야. 없으면 안 돼. 그럼 너네 같으면 수식을 문제로 내겠어요? 보어를 기능으로 보어를 문제로 내겠어요? 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수식을 형용사가 명사 수식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문법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앞에 이제 조금 덜 중요하거나 마무리돼야 되는 부분을 했고요. 이제 자, 오늘 그리고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동사에는 준동사도 들어가고 동사의 모든 게 들어가. 지금까지 자, 니네가 지금 여기까지 문법 수업을 했는데 준아야, 네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명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동사 수업을 하면 동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사가 문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네, 동사가. 니네 수일치라는 말 들어봤죠? 그것도 무슨 문제야? 동사 문제예요. 동사 문제. 네. 그래서 동사를 할 거예요. 동사. 자, 동사는요, 벌브고요, V 동그라미로 합니다. 정의는 너무 쉬워요. 뭐예요? 행위. 끝. 네. 동사는 그냥 행위야.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동사의 특성이 중요해요. 자, 이 동사의 특성은요, 내가 정리한 거예요. 선생님이 정리한 거고, 그 어떤 문법 체계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떤 문법 문제를 푸는데 기본이 됩니다. 알겠죠? 명사의 기능 있죠. 그것도 그 어떤 문법 체계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어떤 문법 문제를 그걸로 풀 수 있어요. 명사 관련 문제를. 오케이? 동사도 마찬가지야. 봐봐. 자, 동사는요, 특성을 갖는데요. 이거 5개 외우세요. 그 특성이 뭐냐면 1번 주체, 2번 시제, 3번 태. 태가 뭔지 알죠? 능동수동. 4번 목적어 보호를 가질 수 있다. 5번 수식은 누가 한다? 부사가 한다. 이 5가지는 외우세요.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모른다. 네. 저 뭐야? 영상으로 보는 사람도 이거 모르면 선생님이 손가락 3개를 아래턱 잡고, 네. 2개는 위턱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열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 재미없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만큼. 오케이? 주체, 시제, 태,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수식은 부사. 요거. 자, 이때 주체, 시제, 태, 요 특성은 모든 동사의 필수 특성. 3, 4번은 선택적 특성. 이거 잘못했다. 4, 5. 이거 못하네요. 자, 어떤 문장에 사용된 동사도 1, 2, 3의 특성을 반드시 갖는다. 야. I go. I go. 나는 간다. 자, go가 동사죠. 자, 주체가 누구예요? 나, I. 시제. 태. 그죠? 자, 주체와 시제와 태가 없는 동사가 있는 문장을 만들어 봐.
셋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게 있을까?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명령문. 명령문. 명령문 같은 경우에 stand up 예를 들면 stand up. 연우야, 주어가 없죠? 준아야, 주어가 없죠? 사실은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생략된 거예요. 유가 생략이 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2인칭밖에 없거든요. 내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게 2인칭이란 말이야. 그래서 생략된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가로치고 하나 더 써볼게요. 자, 위 법칙은 준동사에도 적용된다. 위의 법칙은 준동사에도 적용이 된다. 쓰세요. 자, 준동사도 여기서 배우니까 개념이 안 잡혀 있으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동사 파트는요, 저 특성 5개를 기준으로, 저 특성 5개를 기준으로, 뭐 할 거예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4-1번. 동사는 주체를 갖는다. 그래서 뭐 한다? 주체에 맞춰서 모습을 바꾼다. 뭐 예를 들면은 주어가 1인칭 단수야. 그럼 비동사는 어떻게 돼요? 뭐 am이 되거나 과거면은 was가 되거나 1인칭 일반 동사 썼어. 그러면은 뭐 동사 원형을 쓰거나 뭐 ed를 붙이거나 현재 과거일 때 2인칭 단수야? 그러면 비동사는 are 쓰고 과거이면 were 쓰고 일반 동사 동사 원형 ed 똑같고 3인칭 비동사 is was 일반 동사 SES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SES 이거 실수 많이 한다고요. 서술형 있는 학교에서는 이산고는 없었죠. 서술형 너 서고라 그랬나? 반송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니네가 중학교 때 실수를 해봐야 되거든. 그래야지 나 이제 실수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네가 아무런 경험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 2, 3인칭 복수인 경우에 비동사는 are, were 똑같고요. 자, 일반 동사는 동사 원형 ed.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적어나 보어를 갖는다. 이거 목적어 보어 갖는 건 필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어를 갖는다. 보어를 갖는다. 이때는 불완전, 완전. 안 가지면 완전, 보어. 목적어를 갖는다. 타동사. 안 갖는다. 자동사. 자타. 이거 이름은 별로 안 중요해. 완전 자동사 뭐 이거 안 중요한데 그냥 이런 이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정도 알아주면 돼요. 알겠죠? 혹시 오형식 다 알고 계시죠? 몇 형식 하면 바로 나오죠? 성분? 그죠? 왜 그래? 불안하게. 나오죠? 나오죠? 너는 나오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사, 타동사 같은 경우는요, 조금 알아두시면 좋긴 해요. 조금 알아두시면. 자동사,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이제 그거를 구별을 해야 맞을 수 있는 문제는 있다 없다? 혹시 그렇게 공부해 본 적 있어? 자동사, 타동사 나눠서 외워라 이렇게 한 적 있어, 선생님이? 너를 가르쳤던 영어 선생님 중에서 자동사, 타동사를 나눠서 공부하게끔 한 적 있어? 너는? 없어? 다행이다. 간혹 가다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자동사, 타동사 나눠서 공부시키는 선생님들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은 이제 뭐 다른 강의도 해보셨던 분들이야.
다른 강의도 해보면 이제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이제 외우게 하거든요. 아저씨 자꾸 손 갖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네? 자, 근데 이제 너네가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해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구별을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자, 플레이라고 하는 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죠. 놀다와 연주하다. 자, 놀다라는 뜻으로 목적어를 넣어서 가상의 문장을 만들어 봐. 자, 놀다라고 하는 뜻에 목적어를 넣은 가상의 문장. 안 되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장난감 목적어야 아니야? 아니죠. 그럼 장난감을 가지고는 뭐예요? 수식이에요, 수식. 수식. 자, 연주하다라고 하는 거. 목적어를 안 넣은 연주하다라는 동사를 상상을 해봐. 어때? 자, 목적어가 없이 연주하다가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럼 걔는 뭐야?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동사, 타동사는 이 정도 수준에서 뭐 할 수 있어? 구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단어 뜻 외울 때 있잖아. 제대로 외우세요. consist 뜻 뭐예요? consist. consist가 구성하다 아니라 구성되다야. 그래서 걔는 목적어를 갖겠어, 안 갖겠어? 구성하다는 목적어를 갖겠어, 안 갖겠어? 그죠? 그 뜻을 그 정도만 정확하게 외우면 돼. 그러니까 니네가 조금이라도 헷갈린다. 구성하다인지 구성되다인지 헷갈려. 그러면 찾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resemble, 닮다. 자, 뭐뭐를 닮다, 뭐뭐와 닮다. 뭐뭐와 닮다? 그럼 걔 목적어 가져, 안 가져? 가져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영어에서 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이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꼼꼼하게 외워둘 필요가 있는 거야. 자, 엔터. 엔터 들어가다. 자, 목적어 가질까, 안 가질까?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뭐뭐를 들어가다.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꼼꼼하게 외우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그래서 선생님이 단어장 준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야, 니네 잘 보세요. 단어 외우는 거 어때? 어려워. 단어가 어렵죠. 그리고 되게 잘 안 되고. 너도지? 왜 안 될까? 왜 못할까? 솔직히 말할게. 그것도 없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애는 거기서 조금 갈려. 암기력이 넘사인 애들이 있어. 암기력이 넘사인 애들이 있어. 근데 걔들은 번외죠, 사실은. 걔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 능력을 갖춘 친구들에서 단어가 왜 어려울까? 연우야, 너 여기 올 때 걸어서 와, 버스 타고 와? 걸어서 와요? 여기 오는 길 어떻게 알아요? 몇 번 가봤어요? 많이? 외워지죠? 그죠? 너 롤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 뭐야? 장수총? 걔는 공격력 몇 올려줘요? AD템이야, AP템이야? AD, AP도 몰라요? 그래요? 자, 사실 너네가 되게 복잡한 거 있죠? 그 복잡한 것들을 외우고 있다고. 금의 공식. 그죠? 외우고 있다고요.
너 요리 잘해? 좋아해? 좋아해? 그럼 너가 알고 있는 제가 가장 맛있는 요리가 뭐야? 네가 하는 제일 맛있는 거. 볶음밥. 볶음밥에 들어가는 재료. 요리하는 순서.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뭘 딱 첨가하면 더 맛있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외우는데 왜 컨시스트 모르냐고. 그죠? 왜 모르냐? 컨시스트 왜 모르냐고. 일단 어쩔 수 없는 거. 재미없음. 격하게 공감하네. 재미없음. 아니 컨시스트가 재밌어? 컨시스트 씨. 말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뭐야?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그죠? 어. 아, 미안해. 너무 길이 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했는데 단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단어가 어려운 이유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단어 통에다가 응? 단어 통에다가 단어를 너네가 넣는 거야. 단어를 넣는 거야. 이거 통에 있는 걸 너네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응? 근데 이 통이 어떠냐면 고온 다습이에요. 고온 다습에 여기가 존나 깊어. 고온 다습에 깊어. 그럼 단어를 넣었어. 단어를 대충 넣어. 슈 어떻게 되겠어? 일단 깨지고 시작하겠죠. 단어 깨지고 시작해. 마트에 가고 시작하는 거야. 고온 다습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썩겠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썩은 상태로 나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어? 라벨. 아까 내가 표딱지를 붙이다, 선입견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라벨 하면은 라벨, 라벨로 외워버리는 거야. 더 심하게 레벨 이지라라고. 나 혼자만 레벨업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사라지게 하면 되죠. 고온 다습한 거 이거 없애주세요. 어떻게 없애줘요? 단어장에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 기록해 두세요. 안 썩게. 까먹을 때마다 보는 거야. 상할 것 같으면 가서 한번 이렇게 해주는 거야. 습기 빼주고. 그럼 안 썩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요 깊죠? 깊으면 꺼내기가 쉬워, 어려워. 그럼 이걸 조금만 얕게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단어장으로. 얕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뭐야?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점점 이게 쌓이거든요. 단어가. 그러면 단어가 쌓이니까 그 쌓이는 것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돼. 단어들이 쌓여 있으면 단어가 그다음부터 쉬워. 왜냐면 어떤 단어는 이 단어랑 이 단어의 결합이야. 근데 내가 이 단어도 모르고 이 단어도 몰랐어. 그럼 이 단어를 아는 게 더 어렵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단어를 너무 모르니까 단어가 더 빨리 까먹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뭐를 못 넘는 거냐면 그 힘든 고개를 하나를 넘어야 되는데 그 고개를 못 넘는 거야. 알겠어? 고개를 넘어야 돼.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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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개 아니고 보릿고개 같은 그 고개를 넘으셔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나도 내가 재미가 없네. 짱나게. 자,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는 시제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끄면 안 되죠. 자, 독해. LMR. 꺼내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예시 개념까지 했죠? 예시의 개념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라고 하는 거는 연우야, 예시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도 돼. 편안하게. 어? 보충 설명? 보충 설명 뭐였어요? 준아야? 개념 안에 들어있는 많은 현상 중에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시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큰 거 안에 있는 작은 거야. 어. 뭐 약간 이런 거죠. 가족. 가족이라고 하는 거에 구성원이 여럿 있잖아요. 그 구성원 하나. 예. 아, 좀 예시가 별론가? 아무튼 그래서 이 예시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이라 그랬어. 예. 조금 더 큰 것이 있으면 더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거가 예시가 되는 거고, 그 작은 거보다 더 큰 게 있으면 그 예시를 먹을 수 있으면 그 더 큰 게 개념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모든 생명체는 음식물을 섭취한다. 인간은 음식물을 섭취한다. 준하는 저녁을 먹었다. 이렇게. 기억나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예시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A타입이라고 하는 지문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일단은요, A 센텐스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죠? 연우야, A 센텐스 뭐였죠? 어떤 문장이 A 센텐스다? 물음표. 분명히 물음표가 안 떠야 되는 문장인데 물음표야. 뭐는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몰라서 물음표는 아니야. 내가 몰라서 물음표는요, 뭐일 확률이 크다 그랬어요. 보충 설명일 확률이 커요. 보통 모르는 경우는 막 되게 어려운 과학 내용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오히려 중요도가 더 떨어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상한 거. 오케이? 예를 들면 그거죠. 모 기업의 회장님이 거지가 됐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음표가 뜨죠? 진짜 거지가 된 건지, 진짜 돈이 볼락 망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죠? 이런 게 바로 뭐다? 요게 A 센텐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탐색한다? 뒷받침 내용을 탐색한다. 과연 그 거지가 무슨 거지인지. 뒤에 내용이 뭐였냐면, 그거 알아요? 대기업 총수들 있죠. 가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연우야, 너한테 만약에 돈이 생기면 얼마가 생겼으면 좋겠어? 100억? 너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꽤 많던데? 엄청 또 늘었던데? 조만장자? 천조? 천조 넘어. 아직 조만장자 안 됐어. 그 기사야, 기사. 스페이스 X 이제 주식 상장하면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연우야, 100억 주면 어떨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너 천조 챙기면 어떨 것 같아? 과연 그것만 있을까? 모르는 사람들이 뭐가 그쵸. 선생님이 그 비트코인 있죠. 그냥 끄고 얘기할게. 선생님이 됐다. 그때 어떤 개념을 썼냐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공부를 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한 100만 원만 비트코인 한번 사볼까?
와이프 할. 뭐 쓸데없는데 돈을 씁니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을 100만 원어치 샀으면 지금 얼마? 한 개가 1억, 2억 정도. 아, 1억 9천 아니에요. 네,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원짜리가 8천만 원이 됐다? 물론 이제 갖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얼마냐면 8천억 또는 1조. 그런 생각을 해. 선생님이 개쌉 N이거든요. 예, 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1조? 나는 괜찮아. 나는 나이가 일단 많으니까. 근데 선생님 자식,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 막 살면 될 것 같아, 내 자식들이. 걔네들도 몇 천억씩 생길 텐데, 막 살면 분명히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못 사는 거야, 그때부터. 부자 한량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경우냐면 이미 부모님들이 세팅을 엄청 잘해 놓은 거야. 건물을 사뒀던지 이후에 어떻게 뭐 할 수 있게 해놨던지 이런 경우에 한량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 한량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 사실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죠? 자, 어쨌든 예. 아까 전에 얘기했죠. 모기업의 회장이 거지가 됐습니다. 뒷받침 내용을 봤더니 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희생돼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러니까 거지. 그 돈 많은 사람이 왜 거지죠? 가족.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주제 도출. 오케이? 왜 가족이 중요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자, 그래서 뭐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예시로 썼는데요. 네. 그래서 너네 머릿속에서 이제 A 타입의 지문이 이제 이해하는 방식은 A 센텐스. A 센텐스가 이렇게 있고, 예. 그래서 뭐지? 하고서 여기에 supporting one, two, three. 뭐 얘는 예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실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서 그래서 이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겠죠. 알겠죠? 네, 요 패턴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려. 빨리 그려. 빨리 그려. 자, 그 다음에 독해를 빨리 끝내야 문법에 좀 몰입을 할 수가 있어서 좀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주제문에 해당되는 문장 밑줄 그어 보세요.
찾았어요? 찾았어? 연우 어려워?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실제로 너네가 푸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야. 그죠? 주제문을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없죠, 그런 게. 자,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패턴의 질문이에요. 패턴과 다릅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너네가 배우게 될 패턴의 질문은 약간 이런 식이야. 너 아이패드 어떻게 샀어요? 어? 아니, 명동 가서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어, 엄마한테? 공부에 필요하다? 엄마, 공부에 필요하니까 아이패드 사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와, 좀 상남자네. 아, 졸업 선물. 연우는? 연우는 뭔가 갖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아, 나 이래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 중요해. 안 중요한데 갖고 싶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 폰이 바꾸고 싶어. 새로 나온 게 너무 좋아 보여서.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 안 중요한데 나 갖고 싶은 거 사주세요. 이래요? 보통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기회를 엿보죠. 어떤 기회를 엿봐? 어? 너한테? 야, 돈이 한 2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200만 원이 생겨요? 아, 그거는 너 졸업했으니까 준 거지. 그거 아니면 없어? 둘 중에 하나야. 엄마, 아빠가 기분이 엄청 좋은 상황을 기다리거나 또 하나는 내가 뭔가를 잘한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사달라는 거 얘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해? 내가 잘한 거. 자, 예를 들어서 니네 내신이 199가 나왔어. 연우 199예요? 199가 나왔어. 마침 핸드폰이 사고 싶어. 그러면 핸드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 아니면 엄마 그거 알아? 나 내신 199다. 이거부터 얘기하겠어. 내신부터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내신이 중요한 거야? 핸드폰이 중요한 거야? 너네한테? 핸드폰이 중요한 거죠. 이게 T 유형의 글 쓰는 패턴이에요. 자, 뭐부터 던져? 안 중요한 것부터 던져. 그래 놓고 뒤에서 어떻게? 중요한 거를 뱉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마 2월 말에 수술을 할 거예요. 다리 수술. 그 다리 수술 이게 사실 운동하다 다친 거여가지고 와이프한테 엄청 미안해. 근데 나 다리 이제 다시 수술하면 사람들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이 너 수술하기 전에 한번 보자 한 거야. 그럼 말할 때 어떻게 해? 와이프한테 허락 받을 때. 나 사람 만나러 갈게. 뭐 이렇게 얘기해? 아니죠. 나 이번에 다리 다쳐가지고 앞으로 이제 못 만나니까 한번 보자는데 가도 될까? 다리부터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패턴의 질문입니다. In life, they say that too much of anything is not good for you. 자, 삶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너무 많음. 그 어떤 것에 너무 많음이 좋지 않아요, 너한테. 약간 혹해, 그죠? 뭐에 혹해? 뭔가 중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A 느낌 나지 않아? 그죠? In fact, 사실 too much of certain things. 어떠한 것에 너무 많음. 삶에서의 너무 많음이 너를 죽일 수 있어. 그지? 뭐야 이거?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해. 배웠잖아. 그럼 사실 니네 여기서 어디 밑줄 긋어야 돼? 이 앞에 밑줄 긋어야 돼. 어떤 문장에다가. 배운 대로 안 해도. They say, 예를 들어 그들은 말합니다. Water has no enemy. 물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water is essential to all life. 물은 모든 생명들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너가 너무 많은 물을 먹으면 그거 알아요? 5리터인가? 한 번에 먹으면 죽어. 물을 5리터인가를 한 번에 먹으면 죽는데요. 뭐 어쩌라고? Like one who is drowning. 누구처럼? 익사하는 사람처럼. drown이라고 하는 게 물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It could kill you. 그것이 널 죽일 수 있어. Education is the exception to this rule. 교육은 exception 뭐예요? 예외. 이 규칙의 예외이다. 너는 절대로 과잉의 교육을 가질 수 없어. 또는 지식을 가질 수 없어, 과잉으로.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충분한 교육을 그들의 삶에서 얻지 못한다라는 거야.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어떤 사람? has been hurt. 다친 사람. 뭐에 의해서? 너무 많은 교육에 의해서 다친 사람 아직 못 봤어. 오히려 우리는 see, 봐요. Lots of casualty. casualty 뭐예요? 인과관계 할 때 인과야. 많은 인과관계를 봐요. 매일. 세계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인과관계. 무슨 결과? The lack of education. 교육의 부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많은 인과를 보게 돼요. 이거 피해자로 썼구나. 피해자로 썼네요. You must keep in mind. 너는 명심해야 돼. 교육이 long-term investment. 장기간의 투자, 시간의 투자, 돈의 투자, 그리고 노력의 투자. 어디에 대한? 사람에 대한 장기간의 투자야. 연우야, 어디 부분이 중요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지문의 패턴은 뭐다고? 중요하지 않은 걸 먼저 주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걸로 어떻게 하는 거야? 바꾸는 거야. 준호야, 어디야? 예외. 그렇죠. 여기죠. 여기. 자, 여기서는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너 too much라고 하는 거는 좋아요, 나빠요? too much 나빠요. too much 나빠요. 물 좋은데요. 물도 과잉이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아니에요? 교육은 아니에요. 너 맞았냐? 너 맞았어요? 그래서 주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자, 요거 간단하게 필기하시고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드라우닝이 나왔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 거니까 끝까지 집중력 유지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루게 될 지문의 패턴의 이름은요, T예요, T. 네, T. 네, T라고 하는 게 이 MBTI T가 아니라요. 뭐냐면 turning. turning이 뭐야? 전환 유형이다. 자, 이 전환 유형이라고 하는 건 글의 내용이 전환되는 지점으로 지점을 기준으로 뭐 바보같이 썼어. 지점을 기준으로 뒷부분의 내용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패턴. 그죠? 그러니까 전환 지점을 기준으로 앞의 내용은 뭐야? 중요도가 떨어지고 뒤의 내용은 중요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엄마 나 내신 199점 받았어. 그러니까 뭐 사줘?
아이패드 사줘. 핸드폰 바꿔줘. 이런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연결사는요. 너네 알겠지만 however 이거 거의 뭐 국룰이죠. however 나오면 뒤에 주제문이다. yet, still. still 뜻 뭐예요? still? 하지만. 연결사 하지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결사 얘는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너는 오늘 수업을 못 들었죠. 연결사 수업 할 거니까. 예. 알아요 연결사 뭔지? 연결사 수업 할게요. 자, conversely 저것도 반대로. nevertheless 사실 저건 역은 아닌데 요새 역처럼 많이 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환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진다. 자, 아까도 니네 however 나오면 무조건 밑줄 긋죠. 그렇게 배웠죠 어디선가. 그죠? 근데 요새는 however 안 써. 아까도 however 있었어 뒀어. 없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however 그러니까 하도 however 중요하다고 하니까 지문 출제자들이 뭐 쓰겠어? 맨날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쓰겠냐고. 안 쓰죠. 절대 never. 예? 그래서 티내지 않고 전환한다. 예. 아이고. 그래서 예, 이 지문의 주제 도출 방식은요. 이렇게 된다. 여기가 뭐가 돼요? 전환 지점이 되는 거야. 전환 지점이. 전환 지점. 있습니까? 예. 야,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요거까지 하고 T는 좀 쉬워서 예, 여기 해볼게요. 자, 요거 해보세요. 방금 배운 내용 기반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데? 찾았어? 찾았어? 자, 생각을 하고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생각을 하고 보니까 봐봐. 당신은 말할 수 있어요. 정보라고 하는 것이 한 뇌에 머물러 있어. 뭐 할 때까지? 그것이 다른 뇌겠죠. 그죠? 오늘 배웠죠? another는 뭐다? 부정대명사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nother이라고 하는 거 앞에 나온 명사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 명사 범위가 뭐야? one brain이잖아. one. 그러니까 another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뇌. 그죠? 뇌인데 다른 거. 그러니까 한 머리에서 다른 머리로 전달이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야. 어떻게? 변하지 않은 채로. That's true. 사실이야. 어디에서? 단순한 정보에서는. 집중해. 너의 핸드폰 번호나 또는 너가 키를 두고 온 장소 같은 거. 이런 거에 사실이야.
하지만 뭐에 대해서는 아니야? 지식에 대해서는 아니야. 여긴 대놓고 하지만이 나오네, 그죠? 근데 얘는요,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주제가 뭐예요? 봐봐. 지금 너네가 정말, 자, 그럼 주제가 뭐, 네가 얘기해봐. 네. 거봐. 지금 내가 너네한테 지문이 써지는 패턴 두 번째 걸 가르쳐 주고 있었어. 자, 첫 번째 패턴은 A였고요. 두 번째 패턴은 터닝이야. 터닝이라고 하는 거는 전환, 내용이 바뀌는 지점에 그 부분이 중요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너네가 지금 뭐는 찾았어. 부분은 찾았어. 여기 밑줄 걷죠, 둘 다. 그죠? 근데 주제를 몰라. 그럼 이게 어떻게 한 거야? 그냥 기계처럼 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바뀌었는지 봤었어야죠. 그죠? 어떻게 바뀌었어? 정보가 전달되면 전달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 단순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이야? 근데 지식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야. 그럼 정보하고 지식이 다르다는 거 아니야. 정보에서 지식으로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럼 지식이 뭔데? 지식이 전달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죠, 읽으면서. 오케이? 어?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발견하고요, 퍼니시하고 광내는 거예요. 갈고 닦아요, 대화에서. 누구와? 타인과의. 그리고 너 스스로와의. 그러니까 타인과의 대화, 너 스스로와의 대화에 있어서 발견하고 가꾸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너의 생각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뭐 할 때까지는? 그것을 전달할 때까지는. 여기서 이제 내용이 나온 거죠. 어떻게? 난리지는 전달될 때 뭐 하는 거야? 더 빛나고 더 좋아진다라는 거야. 아까 전에 그러면 다시 이해를 해봐. 아까 전에 예시로 나왔던 전화번호. 내가 너한테 전화번호 알려줬어. 그 전화번호가 막 좋아져요? 그냥 그대로 있죠? 열쇠를 두고 온 위치 내가 너한테 얘기해줬어. 막 좋아져? 아니죠. 근데 내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너네들한테 막 설명을 해줘. 그럼 너가 듣고 이해하고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그러네 이러면서 지식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발전하고 좋아지고 개선되고 펄리시 광이 난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지금 세 가지의 패턴을 가르쳐 줄 거야 내가 너네한테. 요거 다음이 마지막 패턴이에요. 그중에 두 개를 배웠어요. 그럼 너네가 이제 지문 모의고사 풀 때, 이거는 무슨 패턴, 이거 무슨 패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는 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